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내가 우울했을 때, 현타가 왔을 때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까칠이의 방법이자 까칠이가 제안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현타를 극복하고 내가 이 우울함을 극복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정답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내가 현타가 오고 혹은 우울함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그냥 내 자신한테 오는 그런 변화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남에 의해서 내가 그런 현타가 오고 우울함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누군가와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이 남과 나를 비교할 수도 있거든요. 비교는 우리한테 그냥 반발심을 주지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비교를 안 하려면 내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처해진 상황, 나의 상황들에 맞춰서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이런 거 꾸준히 하고 있지만 SNS 상에서 내가 잘 사는 모습들을 굉장히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난 너희와 달라. 난 이렇게 잘 살아. 이게 약간 대부분의 이제 컨셉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과연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까? 그러니까 물론 난 이렇게 잘 살아 이런 했을 때 어떤 대부분의 잘 살아의 기준은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 내가 이렇게 좋은 옷과 내가 이렇게 좋은 가방을 들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막 이런 거를 그 사람은 즐기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걸 계속 보면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쟤는 저렇게 사네? 그러면서 뭔가 현타가 올 수 있죠. 근데 그거를 현타가 오는 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 나는 계속 우울한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게 눈요기로는 좋지만 내 정신 건강에 그게 좋지 않다 생각하면은 우선은 그거는 끊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 자체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우선은 안 봐야죠, 당분간. 나의 정신 건강이 좋아진 다음에 다시 보더라도 그거는 잠깐 이렇게 멀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SNS 이웃들 중에서 그런 눈요기가 강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거는 좀 잠시 멀리 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면 그 건강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자 이런 의미의 건강은 아니고, 어떻게 얘기하면 무사함을 굉장히 중시 생각해요. 무사함. 그게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이제 뉴스를 접했는데 판교에서 무슨 콘서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막 걸그룹하고 어떤 그 아이돌들이 많이 나오고 되게 유명한 가수들이 길거리 공연 같은 게 있었나 봐요, 판교에서. 이제 퇴근길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많이 봤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길거리 콘서트를 보려고 사람들이 그 지하철에서 막 바람 나오는 약간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올라와 있는 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콘서트를 보다가 거기에 이렇게 바람 나오는 그 구멍에 이렇게 큰 철제들이 있는데 그게 밑으로 꺼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열 몇 명 정도가 그쪽으로 떨어지면서 한 3명 정도가 죽은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접하면서 그 죽은 사람들이 이제 30대 초반 혹은 중반의 한 가정의 가장이더라고요. 그냥 뉴스로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뉴스인데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되게 철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정말 사고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을 했고, 그리고 퇴근하려고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콘서트를 하길래 그냥 그 지하철 그 바람 나오는 거기 위에 올라가서 잠깐 본 건데, 하필이면 그 철제가 밑으로 떨어져서 그 사람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한 3명이.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그 뉴스지만 그게 저에게 되게 크게 다가온 거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거기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집에 오다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로 갑자기 집에 못 돌아오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신랑이, 혹은 뭐 제가,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밖에서든 별일 없이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라는 게 항상 저희 매일매일의 어떤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도 오늘도 무사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무사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뭐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별일 없이 하루를 지내고 이렇게 건강하게 저녁을 맞이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하면서 남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난 왜 이렇게 사냐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 무사함과 함께 살아가는 이게 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네, 뭐 가방이 하나 더 있고 좋은 차가 하나 있고 방 하나가 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무사한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뉴스를 많이 접하세요. 저는 이제 뭐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면 연예 뉴스 다음으로 보는 게 이제 사회인데 사회에 들어가면 이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제가 그 판교 그런 사고를 접한 것처럼 이제 그런 사고들이 이렇게 좀 기사들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동시에 나의 처지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고를 당해서 어떡하지? 되게 뭐 안쓰럽고 안타까움이 있는데 반면에 나한테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지금 나에게는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뉴스를 접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판교 이런 사고를 일부러 막 찾아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순간 딱 꽂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교의 그 지하철 사고는 제가 잊을 수 없고 그걸로 인해서 이 평소에 이 무사함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남들은 그 사건이 그렇게 기억에 남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꽂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딱 꽂히는 그런 사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한번 이렇게 종종 접하면서 그 안타까움과 함께 나의 현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현타 극복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까칠이가 제안하는 현타 극복법. 우선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건 사고를 보면서 나의 가족의 나의 무사함에 대해서 감사해라. 요 두 가지거든요. 현재 조금이라도 좀 우울하셨던 분들이나 현타를 겪고 있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해 주시면 안 될까요?